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미국과 유럽 간의 자본시장 충돌, 이게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인 게 가장 큰 뉴스였고요. 이번 주에 우리 증시는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에 도전하는 그런 주간이 되겠죠. 해외 쪽에서는 빅테크 실적,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외국인들 지난주에 순매도했는데, 자동차 업종에 자동차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그런 가운데 지수보다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삼성전자, 자동차, 증권주, 2차 전지 등등이 지수보다 더 많이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지난주는 그러니까 미국은 유럽에다 관세 부과한다고 해버리고 유럽은 또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한다 뭐 이렇게 되면서 좀 충돌로 가는 분위기였다가 일단 진정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다행스럽게 일단 한 곱이 넘긴 걸로 보여지고 이제 기업들의 빅테크 실적들이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FMC 회의 열리게 되는데 금리 동결이기 때문에 뻔한 거고 다만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지는데 3파전 분위기예요. 지금은 또 케빈 햇셋, 케빈 워시 이렇게 되다가 이제 3파전으로 바뀌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날짜 임박해서 나오는 대로 또 그때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강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이제 더 강하고 특히 특징적인 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별로 그런 적 없었는데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고 어쨌든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가 유난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미국은 약보합이었습니다. 근데 약보합인 가운데 미 증시에서 막 강했던 종목들을 보면 대번에너지, 예,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 관련된 좀 이슈가 있잖아요. 이란 봉쇄, 이란 압박 이런 뉴스들 자꾸 나오고 하다 보니까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이제 에너지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하면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주들은 좀 어정쩡하긴 한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에너지주와 반도체주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그 외에는 좀 어정쩡합니다. 도토리 키재기 정도의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게 특징이었고 종목들 차트로 보면 대번 에너지는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 강하게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작년 말부터 따져놓고 보면 거의 박스권이에요. 근데 박스권 살짝 넘어간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주가 지난주엔 강했다. 근데 중기로 보면 그냥 박스권이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느낌. 이제 400달러 앞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0달러, 장중한 때 412달러까지 주말에 올라갔다가 399달러로 끝났는데 어쨌든 400달러에 거의 근접한 그런 모습이었고 근데 이게 은근히 올라가는 게 지금 AMD. 예, AMD가 지금 9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거래일 연속 올라가는데, 차트로 딱 봐도 이제 이전 고점, 직전 고점까지 왔잖아요. 이거 돌파하는지 이번 주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JP모건은 금융주는 좀 약합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카드, 이자 한도 부과한 것도 있고 또 JP모건 관련해서 또 소송 건 것도 있잖아요. 대통령에서 그런 것까지 엮여가지고 미국에서 좀 금융주는 좀 고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애플도 은근히 계속 빠져요. 예, 이제 은근히 계속 빠지면서 이제 시가총액 1, 2위, 2위 막 이렇게 이제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되게 부진하다. 그래서 미국은 대형주 내에서는 좀 강하게 돌파하는 종목들은 없고 그 아랫단에서 반도체주 정도가 이제 좀 강하게 올라간다 정도. 그 외에는 이제 소비재 관련주나 아니면 에너지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또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4,99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틀 동안 연속해서 5,000을 넘겼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분차트로 보면 5,000에서 계속 막히는 느낌이 들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잘 보면 이거 신규 지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요. 어디까지 내려가면 툭툭 올리는 그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5천 근처로 가면서 여기서부터 이게 이 근처에서 매수해도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추세가 깨지지 않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5천 넘기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적진 않다. 이런 것들도 확인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보여드린 게 코스닥하고 러셀2000하고 결국엔 방향이 비슷하다. 근데 미국에서 러셀2000은 강하고 코스닥은 부진하고 이제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번 주에 이제 코스닥이 러셀2000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고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였던 950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1000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죠. 이번 돌아오는 주에 이제 1000을 넘길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코스닥 쪽에 종목 장세가 시작이 됐다.
이제 뭐 지수가 엄청나게 좋을지는 우리가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제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서부터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도 종목 장세 해볼 만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주도주 못지않게 코스닥의 종목 장세도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2주 연속 매도했거든요. 근데 보면 외국인 투자들이 퐁당퐁당해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완전히 좀 이탈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주목해 볼 만한 건 코스닥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3일 매수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근데 주간으로는 뭐 하루 세게 매도한 것 때문에 어정쩡하잖아요. 근데 기관이 금요일에 1조 원 샀거든요. 기관이 코스닥을 1조 원 매수한 거는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매수하고 나서 곧바로 또 대량 매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코스닥 쪽이 이런 매수와 함께 지난주 개인이 이틀밖에 매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저항대 1000 언저리까지 왔고 그리고 950을 이미 넘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의 종목 장세를 만들어내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코스닥의 중대형 주군 이런 쪽에서 좀 추세를 잡는 종목군들이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수급 구도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를 좀 뭐 했나 봤더니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매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현대차만 2조 6천억을 팔았어요. 예, 기아를 2,800억 정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를 합쳐가지고 거의 3조 원 가까이, 뭐 글로비스라든가 모비스까지 합치면 이제 현대차 그룹만 3조 원 팔았죠. 그러니까 현대차 관련된 종목군들을 빼면 지난주 외국인들이 팔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매수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매수해 있었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쨌든 주간으로는 순매수했다. 그리고 매도는 많이 오른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주에 삼성전자, 현대차 팔고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카오, 이제 네이버랑 뭐 카카오 이런 것들도 매수하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매수해 있었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알테오젠이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알테오젠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1,600억 정도 팔았고, 그러니까 매수는 뭐 업종이 그러니까 특별하게 특정 업종에 몰려 있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뭐 로봇, 반도체, 제약바이오 등등에서 선별적으로 골라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주 매도 쪽에는 반도체 쪽이 선별적으로 좀 매도가 있었고, 역시 뭐 근데 알테오젠을 워낙 많이 팔아서 뭐 나머지 종목들은 매도한 규모가 그렇게 뭐 이렇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어쨌든 알테오젠이 지난주 로열티 수익이 생각보다 부족한데 이렇게 이제 평가받으면서 주된 매도 타겟이 됐죠. 그리고 이제 매수한 거는 로봇주, 2차 전지 뭐 이런 건데 잘 보면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골라 담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특정 업종보다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종목별 어떤 골라서 좀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을 보면 지난주 코스피는 웬만한 종목은 다 플러스였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지난주에만 이제 23.5%인데 사실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 후반에 조정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줄어든 게 23.5%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철강화학 종목들, 그러니까 포스코가 11% 정도 올라가고, 뭐 2차 전지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제일 많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같이 이제 반도체 때문에 강한 이제 모멘텀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은 좀 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는데, 뭐 차트로 보면 이제 현대차가 그 장중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1월에만 99% 올랐었거든요. 한 월간으로 최대 피크까지. 그러니까 그 현대차가 상장한 이후에 한 달에 제일 많이 올라간 게 84%였는데 그걸 뒤집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밀렸죠. 밀려가고 내려왔는데 뭐 그렇다고 그 고점 대비 되게 많이 빠진 거긴 합니다만 또 5일선은 아직은 안 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좀 버티고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가장 거래가 많이 나오죠. 근데 투자자들이 보면 PBR 밴드 자산 가치 대비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를 몇 년 보유하고 있어도 거두기 힘든 수익률이 나버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도 물량이 주 후반에 좀 출회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권주가 이제 지난주에 또 많이 올랐죠. 예, 정책의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정책, 그다음에 최근에 거래대금 활성화,
그다음에 예탁금 증가, 신용잔고 증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증권주가 또 강하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되게 오랫동안 소외받았던 종목군들, 게임주, 뭐 NC소프트만 좀 거래가 되나 보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난주 이렇게 소외받았던, 제가 게임주를 딱 지칭하는 게 아니라 되게 안 갔네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찾아서 올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자,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는 되게 강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코스닥, 소부장 이런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좀 잠잠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미국과 약간 디커플링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의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게임, 컴투스 홀딩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덜한 거. 이게 사실 지금 주가가 뭐 이제 뭐 가치 대비 싸냐 비싸냐 이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봤을 때 좀 쉬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눌려있던 종목군들.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게 특징이었고, 또 하나 특징은 시가총액 1위 종목이 25%가 빠졌는데 코스닥이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종목 장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은 지난주부터 대형주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제 좀 종목 장세를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활발해진 건 증시 자금에서도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예탁금이 작년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88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96조 원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법 예탁금이 이제 늘어나 있는 상태고, 또 신용 잔고도 늘었어요. 신용 잔고라는 건 내가 이제 대출로 빚내서 이제 주식 사놓고 아직 안 갖고 있는 거.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내가 빚내서 투자해서 수익이 더 날 수 있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저거 자체가 이제 되게 나중에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가 되긴 하는데, 지수가 올라갈 땐 리스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쪽을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미국 주식 투자를 36억 달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같은 기간에 15억 달러였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또 기간이 남아있는 거 감안해 보면 거의 뭐 2배 이상, 거의 2.5배 정도 페이스로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 가지고 있는 게 1689억 달러.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뭐 많이 샀나 봤더니 알파벳 사고, 테슬라 2배 ETF 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고, 뭐 이런 종목들을 사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해외 쪽에 자금이 확실히 더 많이 나가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쪽에도 투자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예탁금이 좀 급증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좀 주목해 볼 만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변수들 보면 일단 그 미국의 어떤 정책,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이제 이란 어떻게 한다든가, 또 유럽하고의 어떤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 또 주중에 어떤 변수가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하나는 그 FMC 회의 앞두고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 이것도 또 관심이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뭐 제가 보기에는 케빈 워시나 링 라이더가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비넷에서 조금 시장에서는 이거 트럼프 앞잡이 뭐 이렇게 취급할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그런 구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대 요인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증시 활성화 정책. 뭐 지금 5천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5천 다음에 도대체 어디가 목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권에서 지금 7천 프로젝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나오고, 또 코스닥도 이제 3천 프로젝트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프로젝트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상속세 낮추려고 일부러 주가를 누른다. 왜냐하면 이제 주식을 물려줘야 되는데 주가가 높으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일부러 주가를 누르는 케이스들이 덜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들이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기대 요인이 되고, 또 올해 이제 우리나라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사이에 13.7%가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지수가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일정상으로는 주중반 이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애플, 아마존 실적 나오고 FMC 회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반 이후니까 그때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급은 이제 외국인들이 팔긴 했는데 자동차 집중 매도한 거고, 그런 걸 빼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좀 산 걸로 보여지긴 하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주포는 이제 금융투자, 뭐 ETF를 무기로 한 어떤 금융투자가 지금 매수 주포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개인들도 어느 정도 매수할 수 있는 예탁금이 이제 최대로 올라가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5,000원하고 1,000원 각각 코스피, 코스닥 다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일단 끝으로 봐. 5천에 매수해서 도대체 얼마나 먹겠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들이
제법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매도 물량이 좀 제법 나올 거고 그걸 좀 소화하는 과정은 복잡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엔 넘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고 지난주 같은 경우 뭐 자동차, 증권, 게임,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 코스피는 이제 기존의 어떤 주도주들 이런 것들 돌아가는 거 잘 보면 되는 건데 코스닥 쪽에서 어떤 종목 장세가 굉장히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계속해서 좀 체크해보고 저도 또 계속해서 주중에 내용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하나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에 갑자기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했거든요. 달러 가치가 갑자기 뚝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환율 뭐가 올라갔냐. 그러니까 엔화가 또 엔달러 환율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엔화 강세.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떨어진 거예요. 달러 가치 떨어지면서 엔화 가치가 저건 올라간 걸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뚝 떨어진 거니까 저 환율이 왜 떨어졌지라고 보니까 그 레이트 체크라는 게 가동이 됐어요. 이 레이트 체크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각국의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 미국연은 이런 데서 그 외환시장 참여자들한테 지금 환율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물어보는 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건 물어보는 단계가 뭐냐? 나 환시장 개입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환시장 개입하는데 이게 일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 두 곳의 중앙은행이 동시에 저걸 갖다가 레이트 체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환율이 뚝 떨어지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면서 급작스럽게 이제 투매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레이트 체크가 그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 10월에 이전 10월에 이제 2023년 10월에 그때 한번 그 일본 중앙은행이 레이트 체크를 한번 하고 그때 환율이 엔달러 환율이 152엔에서 140엔까지 뚝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정쩡하게 매수한다. 근데 환율이 안정되거나 고점 쳤다라고 생각이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하거든요. 그래서 저 메시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움직임에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초에 외국인들이 환율에 좀 반응을 하는지 요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복습 제가 자막이 2023년인데 2013으로 나갔네요. 근데 복습에서 이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죠. 제가 예전에 외환선물 공부하고 할 때 그때 참 묘한 걸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배웠다가 아니라 주간으로 올라가던 환율이 주간으로 2% 이상의 하락음봉이 나오면 그 고점을 못 넘기더라. 그러니까 사실상 피크 친 걸로 본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환율이 뚝 떨어질 때 저거 넘기기 힘들 거다. 외환시장에서 시그널상으로는 저거 웬만해서 못 넘긴다고. 근데 결국에는 몇 번 시도가 나왔었지만 못 넘기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아직까지 어정쩡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는 하는 것 같지만 이제 확실하게 쭉쭉 시원스럽게 매수가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망설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환율이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완화가 되면서 주초에 좀 변화가 나오는지 요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 강세 요인을 잘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삼저현상,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연평균 12.5%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코스피 지수 올라간 거 보세요. 86년부터 87, 88년도까지. 86년도에 67%, 87년도에 93%, 88년도에 73%. 코스피가 내리삼년 저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환경이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유가, 약달러, 그리고 AI, 그리고 거버넌스, 정책, 정부 정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본다라면 1986년부터 연평균 12.5% 성장하는 정도의 성장률은 안 되겠죠, 이번에는. 그건 안 되겠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하는 게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라든가, 이제 거버넌스, 그러니까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외국인들도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올해는 그게 아니라, 예전에 저는 80년대 삼자현상하고 좀 비슷한 환경이라고 보고 있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제가 이란이 뭐죠 사실 미국 유럽 이런 거 돌이켜보면 뉴스 다 지나간 뉴스였어요. 이란 폭격할 때 세계 N차 대전 나온다고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지수 이런 거보다
돌아가고 있는 어떤 종목 장세,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세장 시즌 1 끝나고 시즌 2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수의 속도는 좀 둔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속도는 둔화될 수도 있고 또 지루한 장도 한동안은 나올 것 같지만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종목 장세가 새롭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형주군 정도 되는 쪽에서의 종목 수급 동향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집중해 보고 또 주중에 제가 마감 방송에서도 내용이 변할 때마다 또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뭐 5천, 7천, 이렇게 목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 우리나라 코스피 만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에 자꾸 의미 두지 말고 또 지수에 너무 기대하고 하지 말고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이 중요한 거니까 종목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